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앞으로 자기 잘 봐달라. 내가 정치 대선에 도전할 테니 내 기사 잘 써달라.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총장과 가깝다고 해가지고 많이 배정을 해줬다면은 그 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또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거대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검찰청. 대통령까지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최대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배는 게 없는가 봅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이 조직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하며 국민도 헌법도 유린하며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에만 올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청입니다. 법무부의 일개 외청인 거죠. 정부 조직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청은 공무원 조직이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만들어진 국가 사정기관 중 하나입니다. 검찰청의 수장도 정확하게 말하면 청회장, 즉 청장이라고 불려야 맞는데요. 과도하게 비대해진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다 보니 어느 순간 조직 체계에도 맞지 않는 총장이라는 이상한 호칭이 탄생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의 수장은 청장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아닌 청장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가조직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여지껏 그 출처조차 밝히지 않아 왔는데요. 이에 시민단체들이 나서 공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마침내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던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복사한 17,000여 쪽 분량의 내용을 종이로 시민단체에게 전달했는데요. 이는 분석하기 편하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이며 일명 엿이나 먹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파일로 전달할 수 있음에도 복사본을 전달해 굳이 분석과 검토 시간을 낭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특활비 공개 시간을 더 늦추겠다는 계산인 거죠.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자신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권력기관. 이게 바로 검찰의 민낯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앞에 보이시는 여기 박스, 파란색 박스 안에 담겨있는 서류가 대검찰 17년 1월부터 20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라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을 그 기간 동안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총액이 461억이 좀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검찰이 사용한 국민세금 461억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게 복사본으로 오늘 공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할 수가 없고 이 서류들을 지금 오늘 대검찰청에서 받은 거하고 아마 서울중앙에서 받으면 16,700페이지가 좀 넘는 숫자인데요. 그걸 오늘부터 바로 이제 스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검찰이 엑셀 파일로 이 돈을 쓴 내역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입력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입력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액수가 과연 맞는지 제가 말씀드린 액수는 대검찰청이 정보를 비공개할 때 2019년 10월에 비공개할 때 총액만 알려줬습니다. 그 총액을 오늘 보도자료에도 배포해 주십니다만 그 총액이 461억인데 오늘 이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액수가 461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원의 판결문에서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을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했는데 법원의 판결문에서
제시한 대로 과연 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혹시나 공개돼야 될 정보가 빠뜨린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검증과 확인 작업,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작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거쳐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캔한 내용들을, 스캔한 파일들을 다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든 언론들과 국민들이 다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대법원이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에 손을 들어준 지 2달 만에 검찰이 결국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달라는 시민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17,600여 쪽 분량을 굳이 종이로 복사해 넘겨줬는데요. 참 치졸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뭔 짓입니까? 시민단체가 특활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밀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해왔는데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져다 펑펑 써놓고 기밀이라는 말로 함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대법원 특활비 내역 대부분과 중앙지검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는데요. 공개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청장 재직 시절도 포함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시민단체가 판결을 지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도 2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분석하기 좋게 파일 형태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상자로 10개, 대검 9,900여 쪽, 중앙지검 6,800여 쪽, 총 17,000여 쪽 정도를 복사해 제공한 겁니다. 제공된 건 일단 6개월치인데요. 검찰은 특활비 자료 원본이 종이어서 파일로 제공 못했다며 계속 복사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브레인들, 에이스들이 모여있다는 검찰청에서 설마 비용 정산을 주판을 튕겨가며 계산하고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료 원본이 종이이며 파일이 없다는 이 신박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 걸까요? 참 어이없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줬는데요. 해체만이 유일한 답일 듯 싶습니다. 이런 국가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기소청을 신설하면 될 일 아닌가요? 3년여 기간 동안 특활비를 461억 원을 사용한 조직,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면직의 이유일 순 없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재승인이나 재허가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개입해야 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직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엄정 중립을 지켜 심사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에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면직 사유로 본다면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판결은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해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꼴입니다. 또 법원은 재승인 심사에서 한 위원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개입하도록 종용하지 않아서 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착됩니다. 재승인 심사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고 월권 행위입니다. 자칫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습니다.